I think everyone knows that Korean skincare is the best skincare. Okay, so first thing I did was stop at the sunscreen. I swear by Korean sunscreens. 요즘 해외 마트에 가면 예전엔 없던 낯선 풍경이 보인다고 해요. 진열대 한쪽에 한국 선크림이 놓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카트에 쓸어 담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선크림은 어디에나 있는 물건인데 왜 굳이 한국 제품이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스킨케어 1위 국가가 된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화장대가 아니라 스크린에 있었어요. K-팝 아이돌의 유리 피부가 화면을 뚫고 나오던 순간 해외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저 피부는 뭐지? 하고 멈춰섰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가 세안 후 바르는 얇은 로션 한 겹, 무대 메이크업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광채. 그 장면들이 그냥 연출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챈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인들처럼 루틴을 해보자. 하루 일과처럼 스킨케어 루틴을 챙기고 아침엔 자외선 차단, 밤엔 진정과 보습. 조금은 번거롭지만 따라해보면 달라진다는 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은 곧 숫자로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엔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화장품 최대 수출국이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75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유행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여기에 SNS가 불을 붙였습니다. 틱톡에선 K-뷰티로 분류되는 영상이 150만 개 넘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글라스겐이라는 말이 이제는 영어권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죠. 피부가 유리처럼 맑아 보인다는 그 표현. 한국의 스킨케어 방식이 어느새 세계의 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한국 화장품이 특별한 건 단지 좋아서만은 아닐 텐데요.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왜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따라 사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방식 자체를 따라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정말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K-뷰티가 세계로 스며든 진짜 출발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K-뷰티가 세계로 번진 과정을 보면요.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건 화장품 하나가 아니라 한국식 스킨케어 방식이었거든요. 해외 기사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K-뷰티는 K-콘텐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드라마 한 편을 보다가도 인물의 얼굴이 유난히 맑으면 시선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 검색창에 뜨는 단어가 있죠. 글래스 스킨, 유리처럼 맑고 반짝이는 피부. 이게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루틴과 관리의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한국의 스킨케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라서 먹혔다는 점이에요. 아침엔 자외선 차단을 기본으로 깔고 밤엔 피부 장벽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쌓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방식. 그 과정이 마치 생활 습관처럼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화장이 아니라 피부를 키우는 느낌이다. 마치 운동 루틴처럼요. 꾸준히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SNS가 전파 속도를 폭발시켰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제품을 들고 나와요. 토너 패드를 착 붙이고 오버나이트 팩으로 잠든 사이 수분을 채우고 선크림은 끈적이지 않게 가볍게 마무리. 영상은 짧고 결과는 확실하고 댓글은 이렇게 달립니다. 어디서 샀어? 링크 줘. 이때부터는 브랜드보다 카테고리가 움직입니다. 한국 선크림, 한국 수분크림, 한국 진정템 같은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시장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에서는 관세 정책이 적용되기 전 한국 선크림을 미리 사두려는 패닉 바잉 이야기도 나오고 2024년에는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화장품 최대 수출국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수출액이 크게 뛰었다는 수치가 함께 언급되면서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이미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한번 흐름을 타면 세계는 더 빨라집니다. 영국, 인도 등 여러 나라 매체에서 K-뷰티를 멈출 수 없는 열풍처럼 표현하고 미국 패션 뷰티 매거진 쪽에서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분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PDRN 같은 성분, 미러 스킨 같은 키워드처럼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계속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죠. 다음은 뭐야? 한국은 또 뭘 만들었어?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산 이유는 단지 예뻐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부 때문에 자신감이 흔들리던 날,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밤, 그때 누군가의 이거 해보면 달라져 라는 말이 작은 희망이 되었던 거죠. 사실 K-뷰티가 세계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은요, 대형 매장 진열대도
수출 통계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요. 세안하고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붉고 거칠고 뭘 발라도 따갑고 마음까지 쪼그라드는 날. 그런 날은 이상하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어지죠. 그때 화면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우가 스치듯 토너를 바르고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선크림을 다시 바르는데도 표정이 피곤이 아니라 정리 같아요. 뭔가를 숨기려고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를 달래주고 챙겨주는 느낌. 그리고 해외 댓글창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거 메이크업이 아니라 스킨케어잖아. 하루 루틴을 따라 했는데 처음으로 피부가 진정됐어. 그 말들이요. 제품 후기 같지만 사실은 고백이에요. 피부 하나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고백. 특히 선크림이 그 상징이 됐죠. 전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한국 선크림은 가볍다, 매일 바를 수 있다, 부담이 없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그 매일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하루 만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준다는 건 사람의 생활 자체를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선 한국 선크림을 미리 쟁여두는 패닉 바잉 같은 장면도 나옵니다. 단순히 인기템을 사는 게 아니라요. 이건 내 피부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놀랍게도 움직입니다. 여기서 K-뷰티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완벽하게 꾸미는 쪽으로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점 없는 피부를 만들겠다는 강박이 아니라 영양을 주고 수분을 채우고 자극을 줄이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 말하자면 피부를 이기려는 전쟁이 아니라 피부와 화해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글래스 스킨을 말할 때 그건 그냥 번쩍이는 광이 아니라요. 피부가 편안해 보이는 상태, 그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덜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 K-뷰티는 트렌드가 아니라 정서가 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사는 것. 그 마음이 전 세계에 번진 겁니다. K-뷰티가 여기까지 온 건 사실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건 갑자기 터진 유행이 아니라 오래 쌓인 생활의 결과였죠.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예뻐 보이길 바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자극 없이 편안하게를 따집니다. 따갑지 않은지, 끈적이지 않는지, 매일 써도 되는지. 그러니까 K-뷰티의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었습니다. 바르는 순간 반짝이는 게 아니라 며칠 뒤 거울에서 좀 괜찮아졌네 하고 스스로 느끼게 하는 변화요. 그리고 이제는 그 흐름을 개인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브랜드들이 길을 잃지 않게 각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국가의 팝업 스토어를 지원하고 피부 연구와 소재 개발까지 돕는 방식. 잘 나갈 때 더 단단하게 길을 깔아두겠다는 거죠. 하지만요. 아무리 시장이 커지고 숫자가 좋아져도 K-뷰티가 진짜로 오래 사랑받으려면 결국 한 가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일상이 조금 편해졌는가? 피부가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면 삶이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크림 하나, 어떤 선크림 하나가 그 하루를 조금 덜 따갑게,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주면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K-뷰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화장대 위에서 괜찮아, 오늘도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작은 루틴. 그게 쌓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바꾸고 세계의 스킨케어 습관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K-뷰티가 세계를 매료시킨 건 특별한 비밀 성분 하나 때문이 아니라요. 매일 가볍게, 쉽게, 부담 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만든 배려 때문이었다고요. 오늘 거울 앞에서 괜히 한숨이 나오는 분이 있다면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피부는 단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루틴은 분명히 사람을 바꿔줍니다. 저도 다시 조금 더 편안한 피부로 돌아올게요.